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거 선율입니다. 제가 원래 브이로그는 하지 않으나 이게 그동안 쓰고 싶었던 내용이 글로 쓰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이번에 갑자기 새벽에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달려서 이제 3학년 2학기에 들어섰는데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인터넷에서 다른 분들의 정보를 많이 보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기록차, 잊지 않을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의학용어랑 실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의학용어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출된 학생들이 상당히 의학용어 때문에 많이 간호사가 된 후에 고생을 한다는 걸 아시고, 다음 연도에는 이제 제 다음 학번부터는 의학용어 수업이 생겼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편입생이기도 하고, 또 원래 이제 편입한 학번에 의학용어 수업이 앞번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교수님들께서 매 학기 전체 과목에 의학용어 문제를 꼭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 넣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실습을 하게 되면서 실습지에 의학용어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간담회, 즉 미팅 때 만나서 쪽지 시험을 치러서 그게 성적에 반영이 되는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차인데 지난 실습은 한 달 정도 후에 나갈 건데, 그때 가서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제가 이제 단어장 같은 거를 미리 사서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 유명한 블로거, 제리의 간호일기라고, 그분의 공부법을 제가 항상 참고하고 있는데, 그분이 쓴 블로그 중에 이 복화 단어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분이 소개는 하지 않으셨지만 이게 캡처된 사진을 보고 찾아서 한번 저도 구매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영어 단어 쓰기에도 좋고, 앞에 약어나 기호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이게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 오늘 한번 처음 이렇게 써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토익 영어장으로도 하나 쓰려고 만들어놨는데 글씨만 이쁘게 쓰고 공부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80도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전체를 제가 블랙으로 써봤는데, 원래 이렇게 사람이 정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것만 빨강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다 외워야 되고, 이게 같은 검정으로 하면 이게 빽빽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쓰고 그냥 한글말은 뜻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보조의 뜻이 있거나 조금 알면 좋은, 제가 알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파랑으로 한번 좀 추가로 적어봤어요. 해서 핵심 수비가 저기 실습지에 있는 의학 용어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썼는데요. 물론 워드로 작성해도 되고 그냥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손으로 써보면서 스펠링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옮기면은 나중에 볼 때 그래도 제 손으로 쓴 것이 기억이 훨씬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제가 손필기를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학용어 수업이 없다 보니 개별적으로 의학용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난 학기 이제 편입생으로서 2학년 수업을 들으면서 24학점 중에 해부학 수업이 같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방학 때 조금씩 좀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제가 이 의학용어 집을 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교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학교는 의학용어 수업이 1학년에만 있어서 그 교재를 구하던가 아니면 있는 교재를 써야 되는데, 마침 아는 지인 선배가 준 이 용어집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아주 어려운 책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라이트하게 제 나름 그냥 훑는 정도로 하고 방학 중에 공부를 끝냈습니다. 사실 너무 놀아가지고 이게 지금 22장까지 있는데 다 보지 못하고 정말 일부만 보고 끝냈어요. 그 1학년이나 2학년 방학 때 의학용어를 미리 공부해 두시면은 나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어 암기가 아니라 일단 장기를 의학용어로 암기하고 있으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캐치가 조금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업 때 특히 여성간호학 시간에 좀 말을 잘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혹시 나는 공부를 선행학습은 어렵고 뭐라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의학용어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용어에 관련해서 4장까지 이게 있고 꼭 굳이 이 책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게 계통별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너무 놀아가지고 사실 공부에 너무 질려서 방학 때 너무 놀아가지고 여기 4장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이것도 암기를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익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같이 한번 훑을게요. 의학용어의 먼저 기본 구조 학교에서 다 배우실 텐데 리버 예를 들면은 간, 이제 의학용어로는 이것을 해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ITIS 이 염증이라고 이게 나오면은 무슨 단어 뒤에 ITIS가 붙으면 염증이구나. 그래서 다른 장기가 있어도 이 뒤에 단어만 봐도 염증 상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용어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부하면 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근과 전미사 이렇게 연결 모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헤마톨로지 이렇게 보면 혈액학 이렇게 외우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헤메이트 혈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는 그냥 이거 두 개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가진 모음이고 로지는 이제 학문이라는 뜻의 전미사가 되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실습 일지에 3학년 2학기에 제가 이번에 수술실 파트를 나갈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술명 이제 의학용어 암기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 대부분 오토미, 액토미, 무슨 스코픽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언젠가는 외워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런 용어의 뿌리를 알고 있으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암기가 가능합니다. 제가 방학 때 이건 공부를 스스로 미리 해놓기 잘했다고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외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읽는구나 라고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저한테 누가 시험 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연결랑 이제 앞에 오는 단어가 아덴이라는 게 샘이라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아덴 하면은 무슨 샘을 말하는 거구나. 근데 오마라고 하면은 종양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염증 아데나이티스 그러면 샘의 염증을 말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의학용어 무슨 사이트 그러면 세포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나와서 사이톨로지 세포학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더미 피부라는 것을 일단 방학 때 알아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의학용어 시험 볼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업 1주차에 아동간호학 교수님께서 시험을 보겠다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해라 라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미리
어근 같은 거로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은 에피더미스가 그냥 표피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덤이라는 게 의학용어 책에 피부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쪽을 말하는 거구나. 에피는 이제 표피층 가장 뭐 바깥층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더미가 피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죠. 여드름은 아 에크니라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마침 가지고 있는 이런 연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 이름 같은 것도 의학용어에서 따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의학용어가 영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전혀 못하고 정말 영어 무성적 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의학용어 접근이 아주 이렇게 못할 것은 아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크논 에크린 여드름에 쓰는 연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수술실 의학용어를 이렇게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남겨놓기도 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또 쓰는 거랑 손으로 쓰는 느낌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작성하는 편이에요. 둘 다 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뭐 스펠링을 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간편하게 이렇게 태블릿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싶어서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종이로 보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뭐 어느 곳에서 찾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어놓으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채점하고 하는데 종이를 버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써봤는데 저도 암기가 굉장히 취약한 편이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한 번씩 해보고 있어요. 다음에 어느 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이렇게 익히고 나서 아 PED 하면 어린이를 뜻하는구나 뭐 사이크 하면은 마음 정신 레디가 아 X선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이 정도는 조금 시간을 들이면 방학 중에 외울 수 있잖아요. 오마, 옵시스, 패시 이런 거 해놨더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시스라든지 무슨 토미 지금 마침 수술실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액토미, 옥토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 이거 수술 바로 아 지금 절개할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딘가를 절개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하고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혼자서 시험을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는 방학 중에 이 책을 끝내보려고 했지만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는 1학년 수업 생리학 때 이미 다 끝났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읽고 넘겼고요. 사전에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빠르게 넘기고 뭐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단어들 한번 보고 수업을 한 번만 들었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다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교재가 학교에서 쓰는 교재는 아니지만 보조로 이런 책을 가지고 있더니 도움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해서 이런 식으로 2장, 3장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이제 심장 파트 성인간호학 수업을 나갈 예정인데 원래 방학 때 제가 여기까지 끝내놨어야 됐는데 노느라고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은 읽어봤습니다. 교재를 보면 가장 좋지만 예전에 배웠던 그 구조나 순환 기능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이 의학 용어 때문이지만 이 구조랑 기능이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읽어보니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여기 뭐 처음 보는 질환 명예랑 이런 게 굉장히 어휘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 교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준 선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카톨릭대를 나오신 분인데 거기선 이 교재를 쓰나봐요. 정말 이게 너무
의과대에서 쓸 법한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너무 질려가지고 수업을 듣고 필요한 부분만, 급한 부분만 외우려고 일단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켓이라는 어플인데요. 조그만 거 귀여워요. 제가 지난 학기 때 설거지하면서 이걸 틀어놓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좀 품을 들여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이 보켓사에서 누군가 올려서 제공하는 그 의학 용어들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많고 지금 저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시간이 많아서 뭐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품은 들이지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으면은 재생하면서 발음 기호랑 이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게 뇌 기억 합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한 개씩 이렇게 입력을 해놓은 건데요. 조금 발음이 너무 헷갈렸던 것들은 이렇게 좀 메모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때는 의학용어 처음 공부했었을 때라서 좀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재생을 할 수 있거든요. Cardiology. 심장, 순환기내과. 제가 3초 정도 후에 Vascular surgery. 한국말이 나오도록 혈관외과. 설정을 해놨습니다. Atherosclerosis. 죽상경화증. Dehydration. 탈수. 목소리는 뭐 Arteriosclerosis. 남성이든 몇 가지 조금 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동맥경화증.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Palpitation. 이거를 이제 뭐 설거지하거나 씻거나 다른 뭐 손이 놀고 있을 때 아니 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필기는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이거를 틀어놓고 있으면은 정말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이걸로 거의 엄청 많이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난 다른 반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다른 앱이긴 한데 그거를 쓰면서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앱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보켓이라는 이 앱을 쓰는데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해서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화면이 조금 깨끗하고 제가 글씨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저는 빨리빨리 그냥 그 시험용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쓸 수 있을 정도만은 그냥 원하거든요. 근데 설정을 통해서 한국말이 나오고 그 다음 의학용어가 나오게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영어 단어장 뭐 다른 사람이 공유해 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도 토의 영단어 같은 것도 그냥 남들이 이렇게 제공해 준 거를 이런 식으로 재생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공부도 가능합니다. Ability. 할 수 있음. 입력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서 이제 제가 수술실에 있는 의학용어를 한 개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를 품을 들여서 한 번은 다시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입력해 놓으면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작업이 불편하다면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일일이 여기서 치면은 손이 너무 이렇게 타자치기가 불편해서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거든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한 손으로 쓰고 있어서 조금 느립니다. 아이고 너무 느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 한 개를 입력하고 한국어 골강구 성형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입력하면은 얘가 읽어줄 건데, 이렇게 그 발음이 가끔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제가 발음이나 이게 뭔지 모르면은 추가 설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해서 추가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거 계속 다음 화면으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넘어가서 일단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왔어요. Acetabuloplasty. 제가 그런데 여기 지금 스펠링을 하나 잘못 입력했거든요. 길게 누르면 수정이 바로 가능해요. 세로블로플라스티 5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재생을 하면 Acetabuloplasty. 어세로블로플라스티라고 있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뭐 사전 같은 거를 하면은 약간 아스타빌로플라스티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발음을 쓰고 싶으면은 보조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깜빡이 설정, 단어 어떤 것까지 보여줄지 저는 단어랑 의미만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재생 항목을 지금 2초 정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반복할 건지 두 번 반복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을 한 다음에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Cardiology. 심장, 순환기내과. Cardiology. 심장, 순환기내과. 현재 2번으로 반복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틀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만 재생을 해도 시간은 금방 가고 손으로 쓰거나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빨리 기억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양을 좀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펠링 같은 경우는 쓰면서 외워야겠지만 일단 당장 이것이 어떻게 읽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하고자 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